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흥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하락했고요. 일자리가 또 회복세가 주춤했어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건이라고 그럽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84만 건 정도인데 예상보다 4만 건 정도가 더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3월, 2월 전만 하더라도 최대가 2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실업자 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100만 명 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이런 것들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6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숫자가 좀 줄어들었었죠. 150명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다시 또 200명 근처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꾸준히 1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또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당장 거리두기를 그만둔다 다시 또 1단계 이렇게 약화시킨다 그랬을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다만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겠죠. 경제적인 측면 여러가지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자영업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힘들죠. 어쨌든 힘들지만 좀 노력을 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안타까운 흐름이네요.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장중에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 막판에 반등을 쭉 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거의 하락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또 상승 마감을 한 걸로 보니까 역시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버티려는 힘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개별주가 강했어요. 오늘 대형주는 역시 좋지 못했고요. 중소형주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죠.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장중에 해주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 오늘 강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미국 선물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고 나서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갔죠. 흔히 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업종의 흐름도 괜찮았었던 모습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상승 마감했어요. 보합에서 마감했는데 그래도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네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사실 하락 마감하는 게 정상이라고 봤는데 억지로 끌어올려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2400 근처까지 다시 왔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역시 장 초반에 약세를 극복을 하고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대형주 보시면은 하락했죠. 자, 중형주,
소형주 굉장히 그 상승하는 각도 자체가 다르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좋지 못해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쭉 매수를 해줬어요. 중반 이후에. 그러면서 지수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선물이죠. 미국 선물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좀 약했던 모습이라서 역시 좀 반등이 나오니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 강세를 보였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역시 골고루 종목들이 좀 강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상장했죠.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영향으로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 뭐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봄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 3개월은 또 할인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DB하이텍, 크리스탈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DB하이텍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정리한 후에 조정도 제대로 받으면 다시 접근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 없이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탈은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역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미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준비한다는 게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후에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DB하이텍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호재성 뉴스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천년만년 계속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지수가 가장 중요하죠.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중요하니까요. 뭐 DB하이텍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대형주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히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확실하게 밀리면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4,500원에서 39,000원까지 상승이 충분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은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코로나 테마주죠.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조정받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테마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분들은 역시 좀 조정을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오늘은 수젠텍 42,100원에 재매수를 최근에 했고요. 다음주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좀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수익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날이죠. 자, 9월 9일 종가 매수 시켰어요. 그래서 동시효과의 매수를 종가 매수 시켰는데 42,1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반등했는데 20% 가까이, 20%는 반등이 나왔는데 다음주 정도에 조금 더 반등을 하면 위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밀리면은 뭐 추가해도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개별주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두 종목 정리를 하고 한 종목은 또 신규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를 조금 줄이면서 역시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또 압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종목을 무한정 많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종목은 정리를 하고 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테마주 순환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아직은 단기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요. 미국 눈치 보기가 지속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사실 어제 미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선물이 반등해 주니까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흐름입니다. 뭐 고점 돌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끝났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코로나 뉴딜 관련주를 관심을 갖자.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니까 역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양방향 단타 혹은 일봉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스권 쪽에서 좀 강하게 튀어오르거나 좀 심하게 하락했을 때는 역시 일봉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준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쭉 내려가면은 그때는 뭐 끌고 가는 거고요. 굳이 아래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이번 주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뭐 지금 지수 상하단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보면 이 정도 된다. 2400과 2300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2400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방 파생은 공략을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혹시라도 급락하게 되면은 상방 공략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강하게 버텼어요. 아직까지는 버티는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 시장이에요. 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500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고 보는데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어떤 수치상의 흐름 이런 것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유동성이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뉴스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버티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떤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거고요. 그 시기가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끝났다고 보고요. 다만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역시 여러 시장을 고루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8월 말, 9월 초, 8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9월 중순까지는 버틸 것이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예상하는 흐름으로는 역시 당분간은 조금 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완벽하게 끝난다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도 아직은 완전히 끝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은 미국 시장 눈치를 계속해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한국도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한국은 최대한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뭐냐 하면은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개인들이 끌고 가는 장세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기관도 던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시장을 끌고 간다? 어려운 일이죠. 뭐 물론 그 개인이 엄청난 뭐 개인이
나와서 매수를 한다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다만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땡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크게 이렇게 땡겨주면서 아직까지는 좀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요.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미국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 윤곽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다음 주에 크게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미국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한국도 동반해서 하락한다 그랬을 때는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그 정도 흐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스권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올 때는 적당히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아직은 박스권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박스권을 그려놓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 나갔었을 때는 역시 뭐 하방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심하게 빠졌을 경우에는 상방 공략도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11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